네, 오늘장 탑5 1위 주제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골드 양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뭐 코스피가 2,800 간다고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뭐 내년도에 코스피가 지금보다 올라갈 거다라고 뭐 전망하는 곳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지금도 계속 화두에 올라 있는 거는 AI고요. 온디바이스 AI고 어제 간밤에 나왔던 소식 같은 경우에도 AMD가 새로운 AI 반도체 칩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그리고는 우리가 좀 이름이 좀 웃깁니다.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을 제미니 아니에요? 제미니? 잼민이죠. 잼미니? 잼미니 혹은 에미나이라고 부리는. 제미나이. 아니. 네, 제미나이. 영어로 뭐예요? 김장렬 교수님? 예, 제미니가 맞습니다. 제미니? 예. 아, 제미니래요. 제미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제미니. 어쨌든 뭐 미국식 발음으로는 제미나이라고 네. 불린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게 챗GPT를 얼마나 뛰어넘었느냐 그리고는 내년도 언제쯤 상용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AI가 점점 확산되는 거는 당연한 시나리오고 여기에 필요한 거는 당연히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상방 배팅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더 간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방산이 좋습니다. 엔터가 좋습니다. 또 좀 중소로 내려가면은 변압기가 좋습니다. 조선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여있던 제조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끌고 이제 나머지 수출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숫자를 잘 찍어내면은 코스피가 2,80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3,300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3,300을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보고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골드만삭스 갈 일은 없으니까 우리 또 태부 고수가 골드만삭스의 얘기에 또 일침을 가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있네요. 골드만삭스 이렇게 좋다 얘기하지만 사지는 않음. 예, 어떻게 지켜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국장이 얼마나 살지.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좋게 반영을 하는 그 배경이 반도체 쪽이란 말이죠, 김장렬 교수님. 네네. 한 9에서 10%까지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도체 쪽을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도달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 내년에 그 이익이 올라간다고 할 때 네. 한 80조인가 60조, 70조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 거의 반도체가 반이고 나머지 중에서 그 유틸리티에서 한국전력 적자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자동차가 올해보다는 주는데 한 10% 이내로 적게 주는 거 그다음에 조선이 올라가긴 하는데 조선은 큰 임팩트는 없고 자질구레한 거 중에서 우리 그 전력 관련되는 주식도 좋고 그다음에 미용 관련되는 것도 성장이 있고 이렇게 합하다 보면은 한 80조 되니까 네. 80조 더 되죠. 한 40%, 50% 정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PER 개념에서 낮게 안 잡으면은 지금 정도가 유지되면은 한 2,700 정도는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당연히 그러면 2,700 또 좀 조금 더 쓰면 2,800 볼 수 있는 거고 테일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3,000 이상은 멀티플이 같은 실적에서도 내년 멀티플을 11배 목이 아니고 더 이상 줄 정도로 대한민국의 뭐 지배 구조라든지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네. 또는 내년도 그 금리 인하가 내년도 하반기에 있는 순간에 갑자기 내후년 실적을 땡기고 25년도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내러티브 중에서 온 디바이스든 아니면 뭐 저기 우리 엔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좋게 생각해서 어느 순간 내년 중반쯤에 25년 실적을 땡기면은 그 멀티플 조금 올라가면 3,000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언제 올지도 정확히 모르고 네. 금리 인하가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를 보통 전제를 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3,000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ER 10배, 11배 하면은 2,300에서 2,700, 800 나오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성에서 골드만삭스가 얘기할 때 과연 반도체를 강조했는지 뭐 세부 종목에서 어디를 강조했다 다른 거고요. 어디는 방산을 강조했다는 거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건 없고 한 2,800은 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전에 한번 내려가는 게 너무 금리 인하를 미리 생각했다가 한 2, 3월 달 한번 훅 빠졌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대선 앞두고 한바탕 난리가 뽀개가지고 전당대회가 7월 달에 있으니까 3월 달에 내려갈지 7월 달에 내려갈지 중요한 건 2,800 가더라도 3월이나 8월 어느 한두 번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경계심을 갖고 지금 보기 때문에 미리 쫄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고 한번 더블로 한번 가볼까요? 묶고 더블로 가는 게 아니라 바꿔 더블로. 예, 좋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네. 내년도 2,800을 얘기했는데요. 네. 다른 데이터들 안 보셨나요? 2025년도 3,200 얘기를 했습니다. 전망 25년 전망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200포인트까지 그냥 얘기했는데 막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숫자.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그럼 3,500 하겠습니다. 근거가 네, 있습니다. 저도 근거 있어요. 데이터- 우리 열심히 살 거거든요. 예. 데이터에 의한 근거가 네. 있습니다. 왜 골드만삭스가 내년도와 내후년도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는지 해석을 해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동결되는 지점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주가는 네. 4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5개월 동안 동결되는 5.25%에서 동결되는 15개월 동안 나스닥이 40% 상승했고요. 2018년부터 19년까지 9개월 동안 금리가 동결되는 지점에서의 나스닥 지수가 40% 상승했습니다. 네. 이러한 동결 지점에서의 전 세계 증시가 좋았다라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 전망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네. 저도 여기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증시는 올해보다는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단 반도체가 가느냐 다른 종목이 가느냐를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요. 과거에 동결 지점에서 지수가 40% 정도 움직였는데 네. 이때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철강조선이 2006년에 갔고요. 근데 이제는 좀 좋아질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상. 그래서 뭐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네. 흐름들이 바뀌는 거니까 네. 그때의 흐름의 종목들이 이번에도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좀 더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내를 지켜보는 국내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일단 실질적으로 4분기나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저하고로 상반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증권사에 계시잖아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계속 틀린다라는 거죠? 그 믿지는 말자라는 거죠. 증권사에 계시지만 믿지는 말자. 증권사 레포트가요 항상 후행적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레포트는 개인을 위한 레포트가 아닙니다. 기관이 요청을 해서 기관에 의해서 레포트를 쓰는 거고요. 네. 기관도 결국엔 사람 아닙니까? 기관 투자 예를 들어서 네. 기관 투자자가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에서 매도 의견을 냈다. 난리가 줌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매도 의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매도 안 냅니다. 네. 그런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매도 의견 일부 종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수치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은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넘어가고 네. 일단 4분기 실적 기업들의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상장사 증권사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실적을 커버하고 있는 상장사 244개의 4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을 보니까 한 달 1개월 전 41조 5천억 원 정도에서 지금은 이제 41조 1,200억 원 정도 1% 정도 낮춘 수치고요. 연간 영업이익도 좀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248조, 246개사의 상장사의 합산 수치를 그냥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전보다 지금 낮추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치를 좀 다소 낮추고 있다.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가를 좀 하향한다거나 실적의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 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보험주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일단 소비재 쪽에 대한 부분, 뭐 오늘 부분은 또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가 3분기까지 또 괜찮다고 했어요. 3분기까지 가전 수요가 괜찮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왔다가 네. 최근에는 4분기 경기 둔화가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 가전 수요 조금 저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목표가 낮추는 모습 같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에 대한 뭐 회복세는 뭐 내년 스포츠, 내년 파리 올림픽이 있죠. 그래요? 올림픽이 있는 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그 올림픽도 저 잘 모를 거예요. 요동이 있는지 없는지.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좀 기대치는 좀 아직 좀 멀었다라는 네.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4분기는 전반적으로 또 있습니다. 4분기에 또 실적 하향시키는 게 2차 전지 쪽. 2차 전지. 2차 전지 쪽도 4분기 실적은 3분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4분기도 좀 수익성은 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전망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틀릴 전망을 왜 내놓냐라는 우리가 볼멘소리 하고는 하는데 그래도 전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관련한 논리를 여러분들 항상 챙겨보셔야 되는 그 자세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김장렬 고수의 의견입니다. 의심의 벽을 넘는지는 3월이 분기점이다. 김대중 고수는 기관의 매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염정 고수 12월에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테이버 고수 골드만삭스도 미래를 볼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주제 오늘도 고수 4분의 의견 쭉 확인해 봤고요. 우리 또 시청자 고수분들은 어떤 댓글 남겨주셨을까요?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